모든 명사는 추상명사라는 거예요. 자동차라는 말은 근본적으로는 추상명사다는 얘기예요. 그 자동차가 a car, the car, cars 이렇게 때를 잇고 이 땅에 내려와서 현실에서 등장을 하게 되면 셀 수가 있고 또 몇 개인지 따질 수도 있는 거죠. 이런 원칙을 각각의 상황에 응용을 하시다 보면은 원어민들처럼 저절로 체감을 하시게 될 거예요. 케어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. 우리 앞에서 한번 케어라는 단어 나왔는데 케어는요 원래 마음을 쓰는 거예요. 그래서 I care for you 그러면 나는 너를 신경을 많이 써. 그 얘는 돌봄이라는 어떤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라서 추상명사에 거의 99% 가까워요. 그러니까 99% uncountable로 쓰겠죠. 셀 수가 없겠어요. 그러니까 관사가 안 붙는다는 얘기예요. 그런데 이거를 a care라는 말을 쓸 수도 있어요. 이때는 뭐냐면 a kind of care 이거죠. 돌봄의 하나의 종류. 예를 들어서 환자를 돌볼 때는 약을 처방해서 돌볼 수도 있고요. 그 환자를 잘 씻겨가지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는 것도 케어가 될 수도 있고요. 여러 종류의 케어가 있거든. 그러니까 various kinds of care 이런 말이 가능하죠. 돌봄이란 개념은 하나지만 그거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. 그러니까 그때는 a care라는 말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. a care는 a kind of care. 요걸 줄임말이다 이런 얘기예요. I need a special care 이런 말로 쓸 수도 있어요. 그냥 돌보는 게 아니라 특별한 돌봄. 그때는 I need a special care 이렇게 해서 a를 붙여서 쓴다 이런 얘기예요. 밤에 집에 있는데 막 위층에서 막 싸워. 그걸 우리가 disturbance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해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거 disturbance예요. 그거는 기본적으로 추상명사예요. 그걸 어떻게 셀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잖아. 이게 추상명사야. 그런데 아주 큰 소란이 있었어요. 이럴 때는 큰 소란은 벌써 작은 소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딱 나와버리니까 이때는 a disturbance라고 할 수 있죠. A big disturbance, a huge disturbance. 어를 붙여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우당탕탕을 이 사람들이 여러 번 하네? 하루에 5번씩. 그러면 소란들이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. Many disturbances 하고 복수형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죠. disturbant한 소란스러운 그런 cases 또는 뭐 accidents, 사건들, incidents, 경우들 그것들은 셀 수가 있거든. 그래서 소란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개념적으로는 어떤 왁작지껄한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추상명사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구현이 될 때는요 소란스러운 상황, 소란스러운 사건, 경우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얼마든지 셀 수 있는 명사 또 보통 명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.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. 마찬가지로 사람 이름도 그래요. 여러분들 박은 성이기 때문에 관사를 못 붙이죠. 고유명사잖아. 이름이니까. 그런데 a park라는 말은 뭐예요? A member of park family 이거죠. 그래서 그걸 줄여갖고 a park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제 형제자매들이 같이 있으면 박이 여러 명 있잖아. 그러니까 parks라고 하는 거죠. 그거는 뭐예요? many members of park 그거를 줄여가지고 그냥 parks라고 표현하는 거지.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추상명사로 이해하고 있는 이런 명사들도요 그렇게 축약을 할 때는 얼마든지 어를 붙이거나 복수형을 쓰거나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. 굳이 이거를 three members of park family 그걸 다 얘기하냐고 그냥 three parts 하면 끝나는 걸 이해하시겠어요? 자, 그 다음으로요 명사 중에서요 추상명사, 불가산명사 또는 보통명사, 가산명사 이 사이 중간 어디쯤 있는 단어들을 한번 또 예를 들어서 살펴볼게요. 요구, 욕구, 뭐 필요 이런 거 need라는 명사 있죠. need 그죠? 뭔가 필요한 상태 이런 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. 그래서 need라는 말 무관사로 쓸 때는 굉장히 추상적인 뭐 필요 요 정도로 해석이 많이 되겠죠. 그런데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죠? 집도 필요하고, 그죠? 여자친구도 필요하고, 뭐 등등등. 그럼 벌써 등등등 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? 셀 수 있죠. 그죠?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? 어를 붙일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a need. a need란 말은 a kind of need죠. human need. 인간의 어떤 필요한 거, 욕구의 하나의 종류. 그거는 또 a need로 굉장히 많이 쓰죠.
a basic need. 어떤 하나의 기본적인 욕구예요. 욕구들이 여러 개 있는데 다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. 구분이 되죠. 그러면 a basic need란 말이 있는 거예요. 또는 many needs 이렇게 복수형으로도 굉장히 많이 써요. human needs 그러면요 인간의 욕구들 이렇게 해서요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그 욕구들을 가리킬 때 많이 쓰거든요. 그러니까 이 need란 명사는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명사인데 이게 실제로 현실에서 쓰일 때는요 보통 명사처럼 굉장히 많이 쓰이죠. 그 다음에 risk란 단어도 보세요. 위험이라는 말이죠. 위험하냐 안 하냐 이런 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. 위험을 눈에 볼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죠. 그래서 risk란 단어는 추상명사예요 기본적으로. 그리고 얘네들은 무관사죠. 관사를 쓸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위험이란 말을 할 때 야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. 즉 우리가 한국말에서도 위험이라는 추상적인 명사를 보통 명사처럼 많이 쓴다고. 왜 그러느냐, a risk라는 말은 a kind of risk죠. 또는 a case of risk. 위험이 하나가 존재한다 이 얘기는 위험한 하나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으면 야 사업을 하는데 위험한 게 한두 번이냐? 벌써 세고 있잖아. 그죠? 그럴 때는 many risks라고 복수형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죠. 그러니까 risk란 추상 명사가 아주 많이 이 가산 명사, 보통 명사처럼 쓰인다는 얘기예요. 그 다음에 제가 뭐 자주 듣는 얘기지만 커피 같은 거 그죠? 커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요 커피 가루나 커피 콩이에요. 커피는 굉장히 개념적인 거라고 그죠? 모든 단어는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다 추상명사라니까 기본적으로 커피는 불가산 명사가 맞죠. 그러나 a coffee란 말 쓸 수 있어요 없어요? 있죠. Why not? a kind of coffee죠. 커피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야.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a kind of coffee죠. 야, 이 커피는 야 다른 커피랑 달라. 이건 스페셜한 거야. a kind of, a special kind of coffee예요. 그걸 줄여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a coffee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그 다음에 커피가 여러 개면 커피스도 쓸 수가 있죠. 주문할 때 커피 넉 잔 주세요. 뭐라 그래요? 4 cups of coffee라고 안 하죠. 뭐 그렇게 하면 너무 길잖아. 그래서 그냥 4 coffees 이렇게 해버린다는 얘기예요. 그때 말하는 커피는 뭐예요?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커피 잔, 그게 뭐 글라스든 컵이든 간에 상관없어. 그냥 커피 하나 둘 셋 넷, 캔커피도 그러니까 어쨌든 4개니까 그러면 4 coffees라고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. 그 다음에 빵도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많이 그런 거 배우셨죠? 이 빵은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살려면 a loaf of bread 또는 a slice of bread 이렇게 써야만 한다. 그렇죠. 길잖아. 길어서 그냥 a bread라고 해버리는 거예요. 그 빈도는 많지는 않죠. 그러나 빵이 여러 개가 있으면 breads가 쓸 수 있죠. 뭐 줄여 쓰겠다 그러면 쓰는 거예요. 누구라도 알 수 있다 그러면 그죠? 자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. 완전히 이 가산명사, 그 다음에 완전히 보통명사에 굉장히 가까운 단어들 있죠. 연필, 우리가 셀 수 있죠, 그죠? 당연히. 그런데 세상에 연필은 존재하지가 않아. 문방구 가서 연필 하나 주세요 그랬을 때 여기 있어요 하고 연필 주나요? 아니에요. 어떤 걸로 드릴까요? 이러잖아요. 그러니까 펜슬은 추상명사야. 근데 그거의 현실판, 실사판 이거는 어를 붙여서 a kind를 붙여서 a kind of pencil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게 너무 기니까 이걸 줄여서 a pen 한다 이런 얘기예요. a pen이란 단어는 그리고 99%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pen은 관사 어를 붙여서 셀 수 있는 명사다라고 이렇게 나름 규정을 해놓은 거라고. 근데 그거를 a pen은 무조건 어를 써야만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집도 마찬가지죠. house. 그러니까 I own a house. 당연히 house는요 관사 어를 붙여서 많이 쓰죠. 현실에서 집을 한 채 두 채 주로 세니까. 그런데 원래 집이라는 게 어디가 있어 세상에. 집은 없어요. 야 나 집 샀어 그러면 와 좋겠다 이럴 수도 있지만 야 무슨 집? 아파트? 아니면 단독주택? 다 다르다고. 그러니까 집은 세상에 없다 이런 얘기야. 추상명사죠. 근데 그거를 집의 한 종류 a kind of house 요거를 줄여가지고 a house라고 표현하는 거다. 그러니까 똑같은 거다. 다만 굉장히 추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명사가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은 어나 복수형 없이 그냥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죠. 그냥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돼. 안 쓰는 확률이 높은 거다. 이렇게 받아들이고 안 쓰지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.
그런데 자동차나 집이나 연필같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굴러다니는 걸 많이 보잖아요. 얘는 어나 복수형을 쓰는 경우가 훨씬 많겠구나,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. 이거를 딱 명사 하나마다 외우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. 결국은 여러분들이 추론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하는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. 그리고 그것들이 좀 여러 번 경험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된다. 자,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무관사냐 관사어를 쓸 거냐 말 거냐, 이거 여러분 앞으로는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케이,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.